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요, 익명으로 처리된 실제 법원 제출 서류입니다. 이게 그냥 딱딱한 법률 문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재정적인 실패,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포닥스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 한 자영업자의 꿈이 담겨 있던 이 공간이 결국 문을 닫게 되면서 이분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법률 용어로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만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고정적인 수입마저 끊기면서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악순환에 갇혀버린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회생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득은 있는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능력은 안 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합리적으로 채무 상환 계획을 다시 짜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빚은 판감해주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틀 안에서 진행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신청인이 마주한 재정적 위기, 그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짊어진 빚의 무게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려 1억 8,200만 원이 넘습니다. 원금만 해도 거의 1억 7천에 가깝고 이자도 1,500만 원 이상 붙었죠. 이 숫자만 봐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아니, 근데 이 큰 돈이 다 어디서 생긴 걸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빚의 종류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카드빚도 있고요. 사업자금 대출이나 보증 선것도 있고, 심지어 원래 채권이 다른 회사로 팔려나간 좀 복잡한 매입 채무라는 것도 있네요. 채권자 목록을 좀 더 자세히 뜨다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오리카드 같은 카드사도 보이고 사업할 때 보증을 서줬던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있죠. 그리고 원래 빚을 사들인 자산관리회사까지 한 사람의 재정적 어려움에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빚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럼 반대로 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재산은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부채에서 자산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한테는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환급금이랑 월세 보증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사람이 최소한의 삶은 유지해야 하니까 이 재산 중에서 일정 금액은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면제재산으로 묶어서 보호를 해줍니다. 바로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진짜 목적은 채권자를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채무자가 빚을 갚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인 셈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평가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금액을 빼고 나니까 놀랍게도 결과는 0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잔치를 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사실상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청산 가치가 0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재산이 0원이면 대체 1억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는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철학이 나옵니다. 과거에 쌓아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상환액을 정하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자, 먼저 월 평균 소득 160만 원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법이 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3만 원을 뺍니다. 이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는 돈, 월 16만 5천 원 정도가 바로 매달 빚을 갚아 나갈 돈, 즉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이 월 16만 5천 원을요, 앞으로 3년,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꾸준히 내는 게 이 계획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총 변제 금액은 약 594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계획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원래 갚아야 했던 돈과 실제로 갚게 될 돈을 비교해 보면 이 제도의 힘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모든 걸 한눈에 보여주네요. 왼쪽에 저 하늘을 찌를 듯한 1억 8천만 원짜리 막대, 그리고 오른쪽에 정말 바닥에 붙어 있는 594만 원짜리 막대.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채무 재조정이라는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래 갚아야 할 빚은 1억 8천만 원이 넘었지만 3년 동안 계획을 잘 지키면 실제로 갚게 되는 돈은 6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4%입니다. 이 계획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신청인은 원금의 단 4%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원금 96%와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 전액은 법적으로 완전히 면제, 그러니까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 놀려온 계획, 아직 확정된 현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법원에 제출된 계획안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실제 자료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앞으로 법원이 소득 자료 좀 더 자세히 내보세요 하는 식으로 여러 차례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검증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 계획이 진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서류 한 장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개인에게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두 번째 기회죠. 하지만 반대로 빌려준 돈의 고작 4%만 돌려받게 되는 채권자의 손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 딜레마를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진짜 출발점이 될 겁니다.